계속적인 인풋을 받고 또 충분한 컨텍스트를 주니까 나중에 가서는 학생들이 이제 저절로 그 단어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영어 교과서적인 그런 원칙을 따라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수업 듣는 학생들은 주로 몇 살, 몇 학년이에요? 4에서 6학년인 이고요. 한 10명 정도 와요. 10명? 10명 정도. 그럼 보면 거기 짓궂은 남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런데 수업에 막 그 집중 안 하고 장난치고 싶어 하는 그런 학생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장난도 치지만, 항상, 우리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는 것 같은데, 네. 너무 좋게만 보는 거 아니에요? 다 어떻게 보면 동생들인데, 그럼 동생들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나요? 수업 끝나면. 그것까지 바래요. 그냥 궁금해서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빠인 동우 학생. 동우 학생은 이건 영어로 어떻게 말해요? 인데요. 그럼 이거는 우리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표현들을 영어로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게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how much is this? 이렇게 대답하고, 적어주고, 문법 같은 것도 설명해줘요.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그 질문 중에 좀, 영어로 번역해주기 좀 힘들었던, 난감했던 질문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제가 수업의 첫 시간에 받았던 처음 질문인데요. 아주 특이한 질문이었어요. 이건 영어로 어떻게 말해요?를 영어로 어떻게 말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선문답이네요. 네. 그래서 그 질문이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에서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정말 많이 질문했거든요. 그래서 How do you say this in English? 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우리 동호 학생과 또 민정 학생은 또 퍼펙트 바이링구얼이고, 아버님과 어머님은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 5년 동안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서는 5년 동안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시는 시청자도 계실 것 같거든요, 아버님. 이거 무시 못하죠. 그렇죠, 네. 물론이죠. 예. 저희가 이런 결심을 한 것이 미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제가 생각해 볼 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마음하고 또 그렇게 결심하기까지 어떤 용기 같은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사실 의지가 가장 중요한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꼭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이 영어 공부를 해서 수준을 올린 다음에 봉사활동을 하시라 이런 것까지도 아니더라도 그렇죠. 일단 영어 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이제 본인의 영어 실력도 향상이 될 것이고 네. 또 많은 분들한테 도움도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 그래서 도훈의 가족이 생활 속에서 얻은 영어 학습의 원칙들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7가지 항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원칙은요, 바로 들은 만큼 듣고 말한 만큼 말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어머니께서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아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고양이와 쥐인데, 어느 날 쥐가 고양이한테 쫓기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멍멍 그랬대요. 그러다가 고양이가 헷갈려서 도망가 버렸대요. 왜냐하면 그 쥐가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TV를 많이 봤는데 다른 랭귀지를 배워서 그렇대요. 그처럼 저도 TV를 열심히 보고 중요한 대사 같은 거는 메모를 해서 외우기도 하고 또 직접 친구를 만나서 써보기도 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들은 만큼 듣게 되고 또 말한 만큼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쥐가 2개 국어를 한 거군요. 찍찍과 멍멍을요. 그 상황 판단력도 상당히 좋았던 거죠. 예. 아니, 그럼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영어를 배운 우리 민정 학생, 어머니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해요.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는 한 20단어 정도 알았던 것 같아요. 뭐뭐 알았어요? 예를 들면 동물의 이름 타이거, 라이언 하고 숫자도 1에서 10 정도요. 그래서 며칠 울기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TV에서 얼뜰나는 프로를 보게 되었는데 그걸 계속 보니까 학교 생활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보게 되었고 아침마다 쓰는 일기 같은 모닝 저널도 쓰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 저희 라이팅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래요. 네. 그 TV에서 내가 아는 단어가 하나둘씩 늘어나면 그때 느끼는 그 희열을 희열이나 느끼죠. 기쁨. 네. 예,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그런 하나둘씩 막 이렇게 들리기 시작했을 때인데 요즘은 또 다시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잊어버리고 시작하죠, 이제. 네, 그렇긴 한데, 근데 그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제 어머니와 민정 학생이 얘기를 해줬지만,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역시 외국어를 잘하려면 그 외국을 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버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말씀 첫 번째 원칙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외국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외국에 나간다고 하는 것이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조기 유학의 성공률이 그리 높지도 않은 것 같고요. 더구나 학생들만 만약에 보내는 것이라면은 이건 좀 더 문제가 많습니다. 가서 적응이라던가 안전 문제 때문에 친척집이나 한국인 홈스테이 같은 것을 또 많이 고려하기도 하고요. 또 학생들도 현재 가다 보면 당장 말이 안 통하니까 비슷한 상황에 있는 학생들끼리 이렇게 모이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한국에 있는 상황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꼭 그렇게 영어의 많은 노출을 위해서 이렇게 외국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많이 듣고 말하고 쓰고 읽고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충분히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생각해보면 많이 있어요. 요즘 그럼요. 워낙 영어 열풍이 불다 보니까 조금만 사실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이면 곳곳에 사실 영어 환경이 많이 조성돼 있거든요. EBS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두 번째 원칙은 이제 그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원칙인데요. 이건 어떤 말입니까, 어머님? 예. 영어와 친해지려면 우선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저도 친구를 많이 사귀어서 의사소통을 점점 발전시켜 나갔거든요. 그리고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초보자에게 기상예보가 쉽고 편하게 들린다고 그래서 매일매일 그 일기예보를 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그 기상예보관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당신의 팬이다. 그리고 매일 빠짐없이 TV를 보고 있다. 반갑다고 인사했더니 그 사람이 반갑다면서 그 저희 부부 이름을 일기예보를 할 때 언급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설마 싶었는데 정말 예. 다음 일기예보 때 안부를 전하면서 일기예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예. 감사 편지도 보내고 이메일도 주고받게 되고 카드도 보내고 해서 친구가 되었어요. 그런 계기로 영어를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예. 우리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수줍음이 많으실 것 같고, 예. 낯선 사람 앞에서는 말 한마디도 못 하실 것 같은데 또 의외로 또 적극적인 면이 있으시네요. 절실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그 기상예보관과 아직도 연락을 하시나요? 예. 그렇군요. 냉장고 옆에다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왔었거든요. 그 사진하고 같이 그걸 붙여놓고 보고 있어요. 와, 그분도 멋지시네요. 그렇네요, 진짜. 예. 우리도 뭐 팬 사인했던 사람한테 방송에서 언급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좀 큰일 날 것 같은데요.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죠. 한번. 네. 알아서 편집될 겁니다. 예. 하여튼 재미있는 에피소드였었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원칙을 볼까요? 영어가 안 되면 매너라도 갖추자. 이건 아버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예. 영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매너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절한 몸짓과 손짓도 필요하고 얼굴에 이렇게 미소를 머금는 것도 필요하고 또 excuse me, sorry, thank you, please 같은 것은 언어라기보다는 거의 반사적으로 나오는 행동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적절하게 따라주지 않았을 때 대화가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것을 봤었습니다. 일례로 어떤 한국인이 미국인에게 영어로 막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알 듯 모를 듯한 미국인에게 던지는 질문이 understand? 그러거든요.